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 계산 문제 30문제죠. 자, 오늘은요 16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1번부터 여러분들 15번까지 문제들 잘 풀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16번부터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읽고 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16번 표 1에서 대리점이 서울인 매출 금액의 평균을 C열 12셀에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대리점 중에 서울이라는 대리점이 있는데요. 그 대리점에, 그죠? 여기 보이죠? 서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 거기서 매출 금액이 있죠. 서울에 대한 매출 금액, 이 서울에 대한 이 매출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다가 구하라는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작게 했네요. 그죠? 제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 어디에다가 해라? C열 12셀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대리점 중에 서울인 대리점에 대한 매출 금액에 뭐를 구하라? 평균을 갖다가 여기다가 구해줘라. 자, 매출 금액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100의 자리에서 내림한다고 그랬어요. 내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자, 보이세요? 14,980원인데 내려가지고 14,000원을 만들어줘라. 알겠죠? 내려가지고 올리면 뭐죠 여러분들? 올림한다고 그러면 15,000원을 만드는 거고, 그죠? 올림해라 그러면 15,000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내림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 1000 단위로 내리고, 그리고 조건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D열 여기 보이죠? D열 11행부터 12행 사이에다가 입력한다. 조건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함수는 여기 나와 있죠. 라운드 다운하고 D 에버러지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D 에버러지, 라운드 다운. 자, 여러분들 D 에버러지가 무슨 함수죠? 우리 앞전 시간에, 그죠? 앞전 시간에 1번부터 15번까지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요 함수들 나와 있죠.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니까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떠한 함수라고 그랬죠?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여기서는 D 에버러지가 나왔죠? 자, D 에버러지. 여러분들 에버러지가 뭐죠? 평균이 있죠. D가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말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뜻한다? 표 전체.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데이터들, 어떤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갖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표 전체의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D 에버러지는 평균을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겠죠. 자, 어떻게 세 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표 전체 범위, 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잠깐만요. 오타가 났죠. 여기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산할 항목, 세 번째가 조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줘야지만 작동이 되는 이 함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D 에버러지, D sum, 뭐 D count. 이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외워두세요. 몇 개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평균을 갖다가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야지 뭐 100의 자리든 1000의 자리든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 대리점이 서울인.
여러분들 이게 조건이겠죠. 이게 조건. 자, 이 부분이 조건이겠죠. 조건은 뭐가 된다? 대리점 중에 서울인 걸 갖다가 찾아라. 그게 이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조건은 어디에다 쓰라고 그랬죠? DR 11행부터 12행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문제를 푸실 때 조건을 입력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할 때 먼저 뭐가 조건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조건을 갖다가 대리점이 뭐인 거죠? 서울인 거라고 그랬죠? 대리점이 서울인 거. 자, 대리점이 서울인. 자, 그래서 여기 대리점 서울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두 개를 블럭 설정 잡고 복사하세요. 복사할 때 컨트롤 C죠? 자, 이렇게 복사됐죠? 여기에다가 DR 11행 셀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대리점이 서울인 거. 알겠죠? 조건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필드명 넣어주고 뭐라고 한다? 밑에 데이터 값을 적어줘야죠.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서울이다. 그럼 대리점이라는 게 필드명이라고 그러죠. 항목. 그죠? 예를 들어서 부서가 구매부인 걸 내가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부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을 어디에다 써주라 그러면 조건을 갖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적으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R 12행에다가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CR 12행에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CR 12행에서 여기 셀 포인트 놓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뭐라고 시작해야 돼요? 는. 자, 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죠? D 이렇게 에버러지 A 여기 있죠? D 에버러지 보이십니까? 여기 자, 더블 클릭. 자, 여러분들 함수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 밑에 거 제가 항상 이 밑에 걸 보시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뭐라고 그랬죠? 표 전체 범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위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컴마. 두 번째 필드. 뭐죠?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평균을 구하겠다. 계산할 항목은 매출 금액에서 뭐 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이 필드명이라고 그랬죠? 필드명을 찍어야 돼요. 여기 데이터 값 찍으면 안 되세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어디? 여기를 찍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출 금액 대리점 사원명을 필드명이라고 그러죠? 필드명 또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말로 항목, 영어로는 필드명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왜 3을 입력하죠? 이 3이라는 것은요, 하나, 둘, 세 번째 항목에서 계산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2라고 하면 뭐다? 대리점에서 평균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숫자를 적어도 필드의 순서, 번호를 다 적어도 된다. 근데 그냥 매출 금액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 마지막에 조건 범위는 어디죠? 대리점이 여기인 거, 서울인 거. 자, 보이죠? 자, 이렇게 조건 범위 보이세요?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자, 여기까지 다 됐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3개 다 집어넣죠? 그러면 가로 닫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20만 680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한다? 자, 문제 보세요. 자, 평균까지 구하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랬죠.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자리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단위로 잘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단위로 잘라서 내려라. 그러니까 14,980은 14,000원, 15,000원, 13,000원 이렇게 1000단위 만들어라. 그러니까 6,807원이죠.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라? 6,000원으로 만들어줘라 이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갖다 내림으로 표시하라. 1000단위로 내려줘라 이 뜻이.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라운드 다운이다. 자 앞에서도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갖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자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함수라고 그랬죠. 값 그리고 자릿수를 넣어준다. 자 이게 라운드 다운이에요. 값을 자릿수만큼 내려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00단위로 내려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1000단위로.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요 앞에다가 여러분 D 에버러지 있죠. D 에버러지 앞에다가 커서 놓으세요. 그리고 라운드 ROU 보이죠? 라운드가 있고요. 이건 반올림 하는 거죠. 반올림. 반올림이 뭐죠? 여러분들 5가 넘어가면은 반올림 시키는, 올림 시키는 거죠. 자,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지는 거. 내려라. 자, 라운드 다운 있죠? 라운드 업 올림. 자, 라운드 다운. 자, 넘버가 뭐라고 그러죠? 값, 그리고 컴마. 자릿수를 어떻게 해줘? 넘버 디지트가 자릿수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1000단위라고 그랬는데, 이 1000단위로 표시할 때는요,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6,000원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릿수에다가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적어 드릴게요. 자릿수가 -3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1000단위로 내려서 표시하라. 1000단위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450원이다. 그러면 59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3,000원으로 이렇게 내려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3이라는 얘기예요. -3.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는 뭐다 여러분들? 100단위로 내려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단위면 무슨 말이에요? 3,459원에서 100단위 459원이 100단위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시한다 여러분들? 3,400원 이렇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단위니까 자, 100단위로 내려라. 100원, 200원, 300원으로 내려서 표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공이 2개 붙는다라고. -2는 공을 2개 붙인다. -3은 공을 3개 붙인다. 그러니까 3,000원으로 내리는 거고, 무조건. 알겠죠? 이거는 100단위니까 여기까지, 100단위니까 여기까지요. 1000단위니까 이렇게, 100단위니까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내리고. 자, 요 내용들 이해되십니까? 이 -1이면 뭐죠? 10단위로 내려라. 자, 그러면 59원이니까 보세요. 59원. 그죠?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50원.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0은 뭐다? 여러분들 정수로 만들어라. 정수로. 자, 1은요, 소수점 첫째 것짜리. 알겠죠? 그러니까 여긴 소수점이 없는데 예를 들어 34.59 156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4.59.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내려서 표시하라. 그러니까 이거 내려서 표시하니까 1이 되겠죠. 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이 라운드 다운입니다. 내려서 표시하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보시죠. 아까 우리가 d-에버러지로 평균 값을 구하고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라운드 다운 시켜라. 이렇게. 그죠? 요 값을 라운드 다운 시켜라. 함수는 안에서 먼저 실행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구조라고. 그죠?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평균 구하고 마이너스 3으로 라운드 다운 시켜라. 천 단위로 내려서 표시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16번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라운드 다운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1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자, 표 2가 옆에 있죠, 여러분들. 평균을 기준으로, 이 평균이 있죠. 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순위를 갖다가 구해서 1위는 1등, 2위는 2등, 3등은 3위 있죠. 3위는 3등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등 이상 되는 거, 4등, 5등, 6등, 7등 뭐 이렇게 있죠. 다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1등, 가장 큰 값은 어떤 거죠? 이 값이 가장 큰, 93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1등. 1등이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1위니까. 그 다음에 93점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 그게 92.5점. 그죠? 이게 2등인데요. 자, 그 다음에 92점, 여기가 3등. 나머지는 뭐가 된다? 다 공백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 그 외에는.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순위는요, 평균 점수가 높은 게 1등이 된다라고요. 그죠? 순위는 이렇게 평균 점수가 높으면 1위. 이걸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준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림차순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정렬에서. 내림차순이 뭐죠? 여러분들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정렬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뭐다? 100점, 90점, 80점.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을 시키는 거. 오름차순은 반대겠죠. 10초, 20점, 30점 이렇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평균 점수가 큰 값부터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00점이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높으면 1등, 그 다음에 반대로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는 거, 그죠? 이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순위는 이렇게 평균 점수가 높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준다. 그리고 if, rank, eq, choose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 rank, eq, choose 함수. 자, 그럼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항상 문제의 답이 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죠? 순위를 구해야 돼요. 그죠? 순위를 구해야지 그 순위를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 순위를 우리가 구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텐데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있죠. 그게 어떤 함수죠? 여러분들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rank, eq가 뭐다 여러분들 순위를 갖다가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rank, eq 함수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rank eq. 자, rank eq라는 함수. 자, rank eq는 뭐 할 때 쓰는 함수다라고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래서 랭크 EQ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순위 구할 값 이렇게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범위, 마지막에 옵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옵션에는 여러분들,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션이 0일 때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주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내림차순은 뭐다 여러분들?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라고요. 이름 뭐라고 그랬죠?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반대라고 그랬죠. 작은 값부터 큰 걸로 올라간다 이 뜻이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뭐다 여러분들? 오름차순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랭크 EQ 갖다 그러면 순위를 갖다가 구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 비고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는, 자, 이렇게 하고 랭크 EQ라고 적어 볼게요. 랭크 EQ RA, 자, RA 치면은 랭크 EQ 나오죠. 랭크 EQ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순위 구할 값.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 어떤 값, 평균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서윤이라는 요 학생의 평균값. 어디 찍어야 돼요? IR 3행 찍어야 하는데 못 찍죠. 이렇게 여러분들 안 찍히죠. 그러면 위에 셀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셀 찍고 IR 2셀, 2행셀 나오는 거 보이죠? 방향키로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IR 3셀 값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 레퍼런스 두 번째가 뭐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순위 구할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RE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순위 구할 범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순위 구할 범위는 어디를 갖다 잡아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위 구할 범위는 여기 IR 3셀부터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잡아야 하는데, 그죠? 그럼 거꾸로 잡으세요.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자, 보이세요? IR 3셀부터 IR 12행셀까지 구하겠다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 잡았죠. 범위를 잡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 범위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 범위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왜? 순위 구할 범위는 변경되지 않죠. 여기 안에서만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범위는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주세요. F4키 눌러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적어드려야겠네요.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 자,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REF 순위 구할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레퍼런스. 자, 그리고 컴마. 세 번째 옵션이라고 그랬죠. 순위는 어떻게 구한다? 가장 높은 값이 1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부터 1등, 2등, 3등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내림차순 0이다 라고 돼 있죠. 자, 0 있죠. 내림차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0이라고 들어가죠. 0이 내림차순. 그리고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 닫으세요. 엔터. 그러면 여러분들 86.5가 얼마다? 6등이라는 얘기예요. 86.5라는 요 값이 몇 등이다? 6등이다. 어디 안에서? 여기 범위 안에서, 이 값 범위 안에서 몇 등? 6등이다. 여기까지겠죠? 여기.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순위 구할 범위 잡고 옵션까지 순위 구할 값부터 이거 세 가지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채우기로 채우세요. 자, 이렇게 하나 구한 걸 가지고 채우기로 밑으로 쭉 끌어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1등부터 몇 등까지 10등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93점이 뭐다? 1등 맞죠? 93점이 1등이고요. 평균 93점 맞죠? 그 다음에 2등이 92.5, 3등이 그럼 92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를 구했다? 순위를 구한 겁니다. 자, 순위 구한 거 다 되셨죠? 여러분들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이렇게 구해졌고, 자, 문제에서 이제 뭐를 한다? 1등이면
1위면 뭐라고 한다? 1위면 1등이라고 표시하고 2위는 2등, 3위면 3등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랭크 EQ 구했죠. 그 다음에 choose라는 함수를 갖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를 하냐면 1위일 때 1등, 2위일 때 2등, 3위일 때 3등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choose 함수. choose 함수. choose 함수는요 어떻게 쓰냐면 위치값, 그 다음에 값 1, 값 2, 값 3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뭐 255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값에 따라 위치값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hoose 함수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는 ch 이렇게 cho choose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인덱스 넘버라고 돼 있는데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위치값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요, 제가 숫자 1이라고 적었죠. 컴마 value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좋아하는 뭐 사과, 과일 이름을 적어 볼게요. 사과 1일 때, 만약 2일 때는 바나나, 3일 때는 배, 큰 따옴표로 해야죠. 배. 4일 때는 뭐가 할까요? 요즘 이제 딸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딸기. 그 다음에 자, 4개만 적겠습니다. 가로 닫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choose 제가 1이라고 적었죠. 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인덱스나 뭐 위치값이라고 그러죠. 이게 1이면 뭐를 가져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과라고. 한번 보시죠. 제대로 나오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면 사과가 나와요. 자,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제가 2라고 적었어요. 2라고 적으면 뭐가 된다? 바나나가 나옵니다. 자,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choose 함수가? 아, 이런 함수구나. 만약에 3이면 배가 나오겠고, 그죠? 이걸 갖다가 3으로 바꾸면 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 등수로 따지면, 자, 보세요. 1등일 때는 1위라고 나오면 되고 2등일 때는 2위라고 표시가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순위 구한 셀 있죠. 자, 순위를 구한 셀에서, 자, 첫 번째 셀 있죠. 첫 번째 셀에서 랭크 EQ 앞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choose. 자, cho choose. 자, 랭크 EQ가 뭐죠? 이렇게 순위가 나온 거죠. 1등, 2등, 3등. 그리고 컴마 하세요. value 1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1이라는 게 뭐죠? 이 값이 1등이다. 그런 거죠. 1이면 1등이라고 표시하자. 그리고요, 컴마. 여기 밑에 거 보세요. value 2일 때, 값이 2일 때는 2등이라고 하자. 컴마 3일 때는 뭐라고 한다? 3등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1등, 2등, 3등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10등까지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컴마 4일 때는 뭐라고 한다? 공백. 공백을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큰 따옴표로. 5등일 때 큰 따옴표, 6등일 때 큰 따옴표, 컴마 7등일 때 큰 따옴표.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사용하면은 너무 10등까지 써야 하니까 길어지겠죠. 자, 제가 3등까지만 적고 여기까지 적고 가로 닫을게요. 그리고 엔터. 자, 보세요. 에러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사람 에러가 나오죠. 이렇게. 왜? 등수가 없기 때문에. 1, 2, 3등이 아니기 때문에. 몇 등이었죠? 6등이었나요? 그죠? 없잖아요. 6번째가 3개밖에 없잖아요. 1등, 2등, 3등, 3까지밖에. 자, 그래서 1, 2, 3등 빼놓고 다 에러가 나옵니다. 자, 보이십니까? 1, 2, 3등 빼놓고 다 에러가 나오는 거. 왜 에러가 나오는지 알죠? 4, 5, 6, 7, 8, 9, 10은 없기 때문에 다 샵 밸류 값에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왜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지 알겠죠? 1등, 2등, 3등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자 처리를 해볼게요. 왜 if 함수를 썼느냐? 자, if가 뭐 하는 함수예요, 여러분들? if는 시험에 나오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에 나온다. 90%는 제가 99%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90% 시험에 나오는 함수다. if는 뭐라고 그랬죠? 조건식, 그리고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는 거고, 거짓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if 함수에서 자 보세요. if 함수에서 어느 때 참을 수행하면 된다? 조건이 참일 때는 뭐를 한다? 1등, 2등, 3등을 갖다 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1, 2, 3등을 표시하면 돼요. 등수를. 거짓일 때는 공백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식, 참, 거짓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조건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등수가, 그죠? 자, 보세요. 등수가 3등 이하냐? 3등 이하면, 그죠? 3등 이하면 뭐라고 한다? 조건이 참일 때 1, 2, 3등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죠? 1, 2, 3등 등수를 표시하고 거짓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공백이라고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등수가 구해진 거예요. 자, 위에 식 보세요. 여기에서 등수가 구해졌죠. 등수가. 이걸 가지고 등수로 하고 1등, 2등, 3등을 표시한 거죠. 지금 순위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1등, 2등, 3등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등수가 3등 이하인지를 검사하면. 그죠? 등수라는 게 이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작거나 같다가 이하죠. 3 이하냐라고 뭐를 갖다가 등수를 갖다 검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if를 쓰시고 맨 앞에다가 if, 그죠? 가로 열고 조건식은 여러분들 순위가 등수가, 자, 순위 있죠. 이 순위가 등수, 요거 복사하세요. 그대로. 자, 보이세요? 요 부분 랭크 EQ 있죠. 순위 구하는 식. 자, 함수 이거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그리고 if 이 안에다가 로지컬 테스트 보이죠? 여기서 컨트롤 V. 자, 여기 들어간 거 보이세요? 랭크 순위를 구했죠. 자, 순위 구했죠. 이게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란 얘기예요. 3 이하냐라고.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죠? 그리고 컴마.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어떠한 걸 갖다 설명드리는지 이해됐습니까? 순위가 3 이하냐 이렇게. 그죠? 등수가 3 이하냐. 3 이하면 이게 조건식.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조건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건식. 자, 조건식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3 이하인지를 검사한 거예요. 참이면 뭐라고 한다? 이걸 한다는 얘기. 참일 때 뭐를 한다?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를 해라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럼 거짓일 때는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value if true 참일 때 보이세요? 제가 어디를 찍는지 value if true 조건 참일 때, 그리고 맨 끝에다가 커서 놓고 컴마. 자, 컴마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표시가 됩니까?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공백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백은 어떻게 하죠? 큰 따옴표 2개. 그리고 가로 닫고 if 함수 가로 닫고. 왜? if 함수 열려 있죠. 보이세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면 가로가 안 닫힌 거니까 가로 닫고.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게 뭐다? 이제 거짓일 때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 뜻이잖아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제가 지우고 엔터를 쳐볼게요. 끝에서 엔터. 어때요, 여러분들? 공백이죠. 자, 공백. 맞죠? 3등 이하가 아닌 등수는 다 공백으로 처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순위를 가지고, 그죠?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이용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공백으로 표시하는 이런 문제. 그죠? 17번 문제 바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우선은 자,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순위를 구해야죠. 랭크, EQ, 순위 구할 값. 평균 찍어야 하는데 못 찍으면 위에 셀 찍으라고 그랬죠. 아래로 방향키로 내려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설명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컴마 순위 구할 범위. 순위 구할 범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잡아야 하는데 못 잡잖아요. 거꾸로 반대로 잡으세요. 반대로 잡고 올라가시고 순위 구할 때는 항상 순위 구할 범위 있죠. 이거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항상 절대 주소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항상 절대 주소로 고정. 자, 왜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 순위 구할 범위는 항상 고정돼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고정시켜 놓으세요. F4키. 그리고 컴마 옵션 둘 중에 뭐다?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 되게 한다. 오름차순은 언제다 여러분들? 오름차순은 언제 쓸까요? 우리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뭐 수영 같은 거 기록 재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다 뭐라 반대로 그죠?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등수를 매게 한다는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림차순으로 일반적으로 순위 구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0이라고 하셔도 되세요. 아시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6이라고 나오죠. 이게 6등이고 쭉 채우면 순위가 쭉 구해집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순위 구했죠. 랭크 갔다가 그리고 choose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자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고른다. choose 자 순위에 따라서 맨 끝에다가 컴마 자 이게 인덱스 넘버가 위치 값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value 1일 때 뭐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게 1등일 때 뭐라고 한다 1등이라고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컴마 밑에 보세요. value 2일 때는 뭐라고 한다 2등이라고 표시하겠다. 그리고 컴마 3일 때는 뭐라고 한다? 3등. 자, 1, 2, 3등만 표시한다니까 3개만 적으면 된다 그랬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에러 나오죠. 6등은 없기 때문에. 자, 7등도 에러. 1, 2, 3등 빼놓고 나머지 에러입니다. 그죠? 왜? 해당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1, 2, 3등까지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셀 클릭하고요. 맨 앞에 if 쓴다. if 왜 쓰죠? 조건 검사하기 위해서. 왜? 1, 2, 3등만 표시하니까 순위가 아니라 등수가 1, 2, 3등인지 검사해야 하니까 자 등수를 갖다 우선 구하고 랭크 EQ 있죠. 요 함수를 갖다 복사하라고 그랬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if 안에 보이죠? 조건식 choose 앞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작거나 같다. 3등 이하냐 그리고 컴마 자 보이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순위가 3등보다 이하냐 3, 2, 1이냐 1, 2, 3등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 가서 뭘 한다? 그죠? 1, 2, 3등을 표시하라. value if true. 만약에 거짓일 때는 컴마 자 큰 따옴표 2개에서 공백으로 표시하라.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1, 2, 3등 이렇게 표시가 되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면 1, 2, 3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공백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if와 rank, eq, choose 함수를 사용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복잡하죠? 자 근데 자 문제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풀면 되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복잡하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요. 근데 if 함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나오는 함수예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근데 그렇게 if 함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 번 풀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익게 되고 눈에 익다 보면은 머릿속에 또 기억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8번 문제죠. 18번 표 3에서 분류가 캠핑용품 제품 중 자 표 3 있죠. 자 이 표 3에서요
분류 중에서 캠핑 용품이라고 있는 거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캠핑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네요. 분류 중에. 그죠? 캠핑 용품, 캠핑 용품, 캠핑 용품 이렇게 세 개 있네요. 분류가 캠핑 용품 중에서 제품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표시하라. 판매 실적 있죠. 이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표시해 보래요. 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게 이거죠, 여러분들. 185. 자, 그거의 제품명이 뭐죠? 자석 행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걸 갖다가 표시해 보라는 얘기죠. 자,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쓴다? dmax랑 vlookup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분류가 캠핑용품 제품 중 그랬죠. 이게 뭐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 자, 보시면 이게 조건. 그죠? 조건이 뭐다, 여러분들? 분류 중에서 캠핑용품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판매 실적에서, 여기에서 이 판매 실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이 값이 가장 높은 거. 그러면 뭐를 써야죠, 여러분들? dmax를 써야겠는데요. max가 뭐죠, 여러분들?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d가 들어가면 뭐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함수 설명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dmax라고 나와 있죠. 자, dmax, d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max. 자, dmax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뭐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표 전체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dmax, 그리고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dmax니까 뭐다, 여러분들? 표 전체에서 계산할 항목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한다. 조건을 이용하여 최대값을 구한다. 어디에서요? 표 전체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더 어떤 함수인지.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뭐를 먼저 써야 한다, 여러분들? 최대값. 그죠?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제품명을 뽑아오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로 dmax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dmax를 써보겠습니다. dmax. 여기 밑에다 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자, 이 dr 25행 있죠. 여기에다가 dmax를 써가지고 최대값을 갖다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dmax라고 적어볼게요. dmax. 자, dm 쓰면 나오죠. dmax라고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보세요. 설명 나와 있죠. 함수에 대한.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표 전체를 범위로 감싸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두 번째 필드, 계산할 항목. 여러분들 계산할 항목이 뭐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필드.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구할 항목이 어디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판매 실적이라는 여기 항목에서 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판매 실적 항목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찍어준다? 판매 실적 이 항목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항목, 그러니까 내가 최대값을 계산할 거니까 그 항목을 찍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리고 컴마. 세 번째가 뭐죠? 크리테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 범위. 세 번째 조건 범위. 자,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조건 범위를 쓰라는 얘기가 있으면요,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작성을 해줘라. 예를 들어서 조건 범위를 뭐 JR 15행부터 16행에다가 만들어줘라. 그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조건을 갖다가 입력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조건은 어디에서? 표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분류가 캠핑용품이, 이게 조건이 있죠. 조건 범위. 자, 분류가 캠핑용품,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그 조건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표 안에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어디에다가 만들어줘라 이렇게 조건을 갖다가 JR 14행부터 15행에다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여기 입력하다 말았는데, 여기 AR 14, 15 이게 조건 범위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자, 조건은 항상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조건을 갖다가 입력하실 때는 만약 조건을 쓰라고 그랬으면 이 필드명 쓰고 밑에 데이터 값 쓰고. 자, 이렇게 하고 우선 엔터 쳐볼게요. 엔터를 치시면 뭐가 나온다?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185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185 나왔습니까? 캠핑용품, 분류가 캠핑용품에 대해서 뭐다?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들? 185. 여기 이거 맞죠? 185. 자, 그래서 dmax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조건을 갖다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을 어디에다 입력하라. 뭐 예를 들어서 2열 15행부터 16행에다 조건을 입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입력하지 말고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분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알겠죠? 이렇게 붙여넣기. 그리고 캠핑용품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아시겠죠?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라고 문제에 나오면요, 그 조건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이렇게 뭐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표 범위 안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별도로 입력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표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표 범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분류가 주방용품이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류가 주방용품. 그러면 입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분류가 주방용품.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그죠? 분류가 주방용품인 걸 가지고 뭐 한다? 판매 실적을 구해라. 그러면 별도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필드명 쓰고 주방용품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조건일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분류가 주방용품, 캠핑용품 이렇게. 자, 조건을 갖다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뭐다? 이거는 오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류가 주방용품이거나 또는 캠핑용품인 거 뽑아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안에서 잡아주시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봤습니다. dmax를 이용해서.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가 뭐가 나와 있죠?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vlookup.
자, vlookup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함수예요. vlookup. vlookup이 뭐죠? 찾기 참조 함수라고 그러죠. 찾기 참조 함수. 어떠한 값을 찾기를 해서 참조,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죠. hlookup도 있고 vlookup. 오늘은 vlookup. 이번 문제는 vlookup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vlookup. 여러분들 v가 뭐다? 버티컬이라는 뜻이죠. 세로 방향으로 참조해라. 열 방향. 우리가 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로 방향이 뭐죠? 이게 세로잖아요. 이게 세로. 그죠? 이게 가로. 그죠? 세로 방향. 이 세로가 열이죠, 열. 여러분들. 우리가 A열, B열, C열 그러죠. 열 방향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열 방향으로 찾아서 어떠한 값을 뽑아와라. 그죠? 이렇게 열 방향으로 찾는다라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가지고 찾아라. 이게 열 방향이에요. 분류를 가지고 찾아라. 이게 열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무슨 함수를 썼다? 여러분들 vlookup을 씁니다. 버티컬. 이렇게 버티컬이라는 요 단어죠. 버티컬. 자, 그래서 여러분들 vlookup이 무슨 함수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열참조. 그죠? 열참조 함수구나. lookup 찾아보다. 자, vlookup 형식을 알아볼게요. vlookup은요, 어떻게 쓰냐면요, 찾을 값, 여러분들, 찾을 값을 넣어주고요,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vlookup은 열참조 함수라고 그러죠. 열 번호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주셔야 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vlookup 열참조 함수다라고요. 그래서 열 방향으로 값을 찾아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값 추출한다, 가져온다, 참조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옵션은요, 옵션에서는 이제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1일 때는 근사값으로 찾아라. 근사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비슷한 값으로 찾아라.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85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185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찾아라. 자, 185 있죠. 이 185라는 요 값을 가지고 판매 실적, 이 판매 실적 있죠. 판매 실적 열에서, 그러니까 C열이죠. C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는 거죠. 185가 있는지. 그래서 185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85에서 뭐를 갖다가 뒤에 있는 요 제품명 열을 가져오면 되죠. 요 값을. 그게 바로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vlookup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 이 제품명을 갖다가 이제 추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vlookup을 갖다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을 해서 제품명을 추출해 볼게요. 아까 dmax 적었죠? 여러분들 사용을 하셨죠? dmax 그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요, vlookup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val 쓰니까 나오죠. vlookup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배열에서 첫 번째 열을 검색해서, 이 배열에서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에 같은 행의 데이터를 돌려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죠? 말이 어렵죠? 근데 자, 우선은 vlookup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에 가리키고 있죠. lookup value. lookup value가 뭐다? 여러분들 찾을 값이라는 거예요. lookup value 찾을 값을 갖다가 지금 뽑아냈죠. 뭐를 통해서? dmax를 통해서. 얼마? 185라는 값을 찾아냈단 말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dmax. 최대값을 찾았다. dmax를 통해서.
그죠? 185라고 값을 만들었죠. 이게 185를 찾겠다 이 뜻이에요. 찾을 값. 그리고 컴마 해주세요. 컴마 테이블 에리어 이렇게 나와 있죠. 테이블 에리어는 찾을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찾을 범위는요. 자, 여러분들 찾을 범위는 판매 실적에서 뭐를 갖다가 가져온다고 그랬죠? 자, 판매 실적에서부터 제품명까지 값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판매 실적부터 제품명에서 해당하는 값을 잡겠다.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을 값이 내가 185라는 룩업 밸류, 185라는 값을 찾겠다. 그죠? 185 Dmax로.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찾겠다, 여러분들?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찾겠다. 근데 범위를 잡을 때 알아두셔야 할 게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185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열. 여기가 첫 번째 열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열. 알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열이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죠. 무조건 첫 번째 열에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VLOOKUP 함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갖다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이해를 하는 것보다 외워 주셔야 돼요. 찾을 값은 찾을 범위의 첫 번째 열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매 실적 거기에 뭐가 내가 찾을 값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185라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판매 실적을 가지고 제품명을 가져오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찾을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판매 실적부터 제품명까지. 또는 이 필드명 있죠. 이거 빼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필드명은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까 안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다고 잡는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컴마 세 번째 컬 인덱스 넘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열 번호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다? 열 번호를 얻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열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뭐를 찾는다? 185라는 값을 찾는단 말이죠. 185 찾았죠. 그럼 열 번호. 자, 열이 몇 개죠? 하나, 둘. 여러분들 이 표에서 요 표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에서 열이 몇 개예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열이 두 개라는 말이죠. 제품명이 뭐다?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찾을 열 번호. 그죠? 열 번호. 가져올 열 번호예요. 가져올 열 번호. 몇 번째 열 값 가져오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된다? 여기다가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열값 가져오겠다. 첫 번째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 185의 같은 행에 있는 요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두 번째 열 값을.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행의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온다. 요 말이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자, 열 번호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죠. 자, 보세요. 열 번호. 함수 밑에 거 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콤마 마지막에 옵션. 여러분들 보이시죠? 마지막에 옵션 두 가지 있죠. 0일 때, 1일 때. 근데 여기서 true, false 나와 있죠. true가 1이에요. false가 0이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 185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느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느냐. 없을 때는 근사값으로 찾아라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유사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일치는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찾을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유사일치도. 근데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펄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라고 이거 해주시면 되세요. 펄스 더블 클릭.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함수 다 끝났죠. 가로 닫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뭐가 나온다? 자석한 거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열에서 185를 가지고 찾아라. 그죠? Dmax로
최대값을 구했죠. 185를.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여기 범위 안에서 여기. 그리고 몇 번째 열? 185를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펄스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찾을 값을 185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VLOOKUP 함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급에서는요, 시험에서 1급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함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VLOOKUP, HLOOKUP 이렇게 사용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죠? 아마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자전거도 한 번 타고 못 타잖아요. 그죠? 자전거가 어렵지 않죠? 타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지 쉽게 이해가 되신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해가 돼요. 계속 반복 여러 번 하시다 보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면요. Dmax 갖다가 여러분들 최대값 구해야죠. 먼저. 자, 지우고 뭐를 쓴다? 최대값을 구해보자. Dmax.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컴마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판매 실적에서 계산하겠다. 내가 값을 구하겠다. 그죠? 최대값. 그리고 컴마 세 번째가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분류가 캠핑용품인 게 이게 조건 범위가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185. 자, 그리고 이 185를 가지고 뭐를 뽑아와라? 제품명을 뽑아와라. 그래서 Dmax 앞에다 뭐 쓴다고 그랬죠? VLOOKUP. 자, 찾을 값 185를 가지고 찾겠다. 컴마 어디에서요? 판매 실적 여기서부터 제품명 여기까지 범위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판매 실적 갖다 제품명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컴마 몇 번째 열 컬 인덱스 넘버 두 번째 열값 여기 제품명 가져오겠다. 그리고 컴마 옵션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다. 100펄스 가로 닫고 엔터. 자석한 거라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요, 표사에 구매 횟수가 200 이상. 여기 표사가 이거죠, 여러분들. 자, 거기서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죠?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이게 조건이겠죠, 읽어보니까. 아,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200 이상이고, 뭐뭐이고, 이거 뭐죠, 여러분들? 뭐뭐이고가 영어로 and라고 그러죠? and 조건이에요, 이게. and 조건. 그죠? and 조건. 뭐뭐이고, 그리고라는 뜻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뭐뭐이고를 기준으로 보면. 자, 구매 횟수가 얼마? 200 이상인 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뒤에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은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되겠는데요, 여기.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조건. 크면은 그저 이렇게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 한다? MVG라고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MVG 이게 참일 때 그죠? 참일 때 그죠? 참일 때.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뭐죠? 요 조건을 다 만족한다. 그 외에는 거짓일 때. 그죠? 거짓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런 거죠. 회원 등급에다가. 자, 그래서 구매 수가 200 이상이고, 그러니까 200을 넘어야 돼요. 그죠? 200을 넘어야 되겠고, 이 적립금액 있죠. 이 적립금액이라는 게 이 적립금액의 평균보다 여기 평균을 구해서 평균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값이. 그럼 뭐라고 한다? 이 회원 등급이
MVG라고 표시되어라. 그죠?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두 조건 다 만족한다? 그러면 MVG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으로 그냥 놔두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문제죠, 지금. 그래서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고요. 에버러지 왜 썼을까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썼겠는데요. AND는 뭐다, 여러분들? AND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AND 조건이 뭐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검사해서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 참을 수행하는 게 AND. 그리고 if 함수가 있고요. if 함수는 뭐다?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죠. 그래서 세 개의 함수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검사할 때, 자, 보시면, AND 조건이 있고요. AND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지 참을 수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국어 점수가 국어가 80점 이상이고 영어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겠다. 이게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국어도 80점 넘어야 하고 영어도 80점 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게 AND 조건. OR 조건은요, 그러면 OR 조건은 두 조건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R 조건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어가 80점 이상이거나 영어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80점 넘으면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AND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가 AND 함수, OR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가 OR 함수.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if 함수. if는 뭐죠? 여러분들 조건 검사할 때 쓰는 함수죠. 조건, 그리고 참일 때 수행할 부분, 거짓일 때 수행할 부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다들 함수는 뭐 크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자, 왜 그러냐? if 함수가 시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if 함수는 시험 문제에 뭐다? 90%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if 함수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AND는요, if 함수에서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에버러지 평균 구하는 거. 자, 보세요. 그럼 여기다 에버러지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는 A, V, 자, 에버러지. 자, 보이시죠? 에버러지. 적립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해볼까요? 적립금액. 왜? 문제에서 적립금액이 평균보다, 그러니까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큰지를 물어보래요. 자, 그래서 적립금액의 평균을 구해보죠. 이렇게 해서 에버러지하고 H16부터 H25까지 엔터. 얼마나 나오죠? 150만 6천원. 이게 적립금액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요 값이. 그러니까 적립금액의 평균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적립금액 평균이죠. 그 값보다 큰지 물어보는 거예요. 50만 6천원. 크지는 않네요. 크다. 그죠? 크다. 크죠, 여러분들. 50만 5,600원. 안 크죠? 안 크죠? 제가 잘못 봤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래서 거짓. 이것도 거짓. 그죠? 얘는 거짓. 얘는 참이겠죠, 참. true, 참. 그죠? 왜? 150만 원보다 크니까 240만 원. 그죠? 얘도 크겠죠, 참.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큰지를 갖다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조건.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평균입니다. 적립금액 평균.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적립금액 평균. 적립금액의 평균이고, 자, 이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만든다? 여러분들, 는, 자, 보세요. 는이라고 이렇게 했죠? 수식 계산을 하겠다라고. 적립금액이 요 값보다 크냐? 그죠? 적립금액의 평균보다 크냐? 요 값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엔터. 그럼 펄스라고 나오잖아요. 펄스. 그죠? 펄스. 쭉 채우기로 끌어볼까요? 그럼 펄스 추루. 이상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거 내려가죠. 이거는 맞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2열 16이 적립금액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값이. 그죠? 요 값이. 자, 그래서 적립금액 이 평균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자, 이 컨트롤 C 복사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제2열 16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거 써도 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H16 값이 적립금액이 적립금액의 평균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그럼 펄스 이렇게 나오죠. 거짓이라고. 그죠? 조건에 안 맞죠? 자, 쭉 끌어도 이렇게 나오죠. 펄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평균값이 변경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무슨 참조라고 그랬죠? 상대 참조라고 그랬죠? 셀 범위가 변하죠? 평균 구할 범위가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평균 구할 범위, 이 에버러지, 평균 구할 범위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절대 주소, 여러분들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요 평균을 구할 범위는 변하지 않는 범위니까 고정을 시켜놔야죠. 그리고 엔터. 펄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쭉 끌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펄스, 그러니까 거짓, 추루. 참, 맞죠? 이거 참이죠, 참. 추루가 참이란 뜻이잖아요. 조건, 얘보다 크냐 물어보는데 맞죠? 그죠? 이것도 추루, 큰 거, 맞죠? 자, 여기도 추루, 맞죠? 이것도 추루. 그 다음에 그 밑에 추루. 그래서 추루가 몇 개 나옵니까? 여기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적립금액 평균보다 큰 것들, 큰 값들이 몇 개다? 5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00점 이상인지를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200보다 크냐? 그죠? 200보다 크냐? 이거 뭐 맞죠? 이것도 200보다 크죠? 이거는 200보다 안 크죠? 그 다음에 이거 200보다 크죠? 그 다음에 200보다 안 크고. 그러면 이 두 조건에 해당 맞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2개, 그 다음에 이거 하나랑 3개. 총 3개의 데이터가 맞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3개의 값. 그죠? 요 3개가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VG라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 MVG. 자, 이해되십니까? 3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몇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요게 몇 번째 조건이다? 이거를 갖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큰지를.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건, 그죠? 요 조건도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이 두 조건을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회원 등급에서 여기에서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조건 만든 거고, 여기다가 두 개의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AND 함수.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요 앞에다 AND 가로 열고, 자, 로지컬 1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조건 만들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매수 찍고, 이게 200보다 이상인지 물어봐라.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 그리고 컴마 로지컬 2 이게 두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조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엔드 함수를 왜 쓰는지 이게 첫 번째 조건, 여기가 뭐다? 두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다가 가로를 닫아줘야죠. 엔드 함수 가로 닫고, 그죠? 밑에 엔드 함수 열려 있잖아요. 보면 가로 닫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두 조건을 다 검사한다는 거죠. 두 조건 다 만족하면 뭐가 나온다? 펄스. 자, 그죠? 두 조건 다 만족해야지 추르가 나오는 거죠. 추르.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두 조건 다 만족하면 추르. 자, 보세요. 쭉 끌어볼게요. 그럼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아까 검증을 해봤죠, 여러분들. 3개가 나와야죠. 3개 나왔나요? 자, 여기 하나,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렇게 3개 맞게 나왔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쓰인 거죠, 지금. AND 함수를 이용해서 2개의 조건을 검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AND 함수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if 함수로 조건 검사할게요. if 가로 열고,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이게 조건식 만든 거죠, 지금 조건식. 자, 그리고 컴마 value if true, 만약에 조건이 참이 나온다, 그죠? 참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MVG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MVG 됐습니까? 이렇게 MVG, 이 조건이 참일 때, 그죠? 여러분들 여기 조건이 참일 때, 참 true, 그죠? true 이해되시죠? 참일 때. 그럼 거짓일 때는요? 거짓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공백, 컴마, 자, 보세요.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뭐라고 그런다? 공백. 공백은 어떻게 한다? 큰 따옴표 그냥 2개 넣어주시면 된댔어요. 아무것도 안 적는 거 아닙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2개로 표시한다. 그리고 가로 닫아야죠. 왜요? if 함수 열려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가로 닫고, 엔터. 어떻습니까? 공백이죠. 자, 펄스로 돼 있는 건 다 공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true로 돼 있으면 MVG라고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AND하고, 아니, average하고 AND하고 if 3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그죠? 이 두 조건 검사에서 모두 만족하면 MVG, 그 외에는 공백으로 회원 등급을 표시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빨리 제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는 이제 앞에서 순서적으로 적어볼게요. if 먼저 쓰고, if 조건 검사하겠다.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자, AND 함수 써가지고 2개의 조건을 검사하겠다.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로지컬.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구매수가 200 이상인지 검사해라. 구매수 첫 번째 셀값 찍고 200 이상이냐 이렇게요. 그리고 컴마 로지컬 2.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큰지. 자, 적립금액 찍어야죠. 못 찍죠. 그러면 적립금액 위에 셀 찍고 방향키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그것보다 큰지 물어봐라. 그죠? 크냐? 뭐다? 적립금액 평균보다. 에버러지 써야죠. 평균 구하는 거니까. AV 에버러지 적립금액의 평균 구해야죠. 그럼 어디 잡는다? 적립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줘야죠. 범위가 잡기 힘들면 여러분들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안 잡히죠. H16부터. 그러면 거꾸로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가세요. 반대로.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범위 못 잡을 때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셀 주소 들어갔죠. F4키 절대 주소 고정시켜 주시고 이 평균 구할 범위는 변경되지 않는 거니까 고정. AND 함수 가로 닫아야죠. 두 번째 조건까지 했으니까 가로 닫고, 자,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컴마 해야죠. 컴마 해가지고 value if true 조건 참일 때, 조건 참이면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MVG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죠. 문자니까 MVG. 그리고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공백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자, 공백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쭉 채워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만족하면 MVG,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1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20번 문제. 자, 20번은 표 5에서 성별이, 자, 성별 있죠. 성별이 남인. 이게 조건이 되겠네요. 성별이 남자인. 그죠? 이 조건. 남인 점수의 합계와, 자, 남자의 점수의 합계와, 남자 있죠. 남의 점수의 합계 있죠. 이 점수의 합계에 이렇게
그리고 성별이 여인, 이게 또 조건이고, 점수의 이 차이를 갖다 합계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남자의 합계와 여자의 합계를 구해서요. 남자 합계와 그죠? 남자의 점수 합계, 그다음에 여자의 점수 합계의 이 차이값을 구해래요. 그리고 절대값으로 계산하시오.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러면 4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음수 값을 양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자, 그래서 함수는 두 개 쓰였습니다. SUMIF하고 ABS. 여러분들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썼겠어요? SUMIF를 썼겠죠. ABS는 뭐를 갖다 할 때 쓰는 함수다? 이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알겠죠? 절대값. 그래서 보시면 ABS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ABS 절대값을 구한다고 돼 있죠? ABS.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해볼까요? 가로 닫고 엔터 9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게 ABS예요. SUMIF는 뭐죠, 여러분들? SUMIF 알고 계셔야 합니다. SUMIF.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들은 어차피 다 함수들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SUMIF. SUMIF는 뭐죠?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SUM하고 IF랑 결합된 거예요. SUM이 합계, IF가 뭐죠? 조건이겠죠.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합계를 구한다.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마지막에 합계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고, 그 다음에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갖다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UMIF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SUMIF를 이용해서, 자,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SUMIF, 자, 레인지 나와있죠.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을 검사할 범위라고 그러죠. 조건 범위. 그리고 컴마. 조건은 뭐다? 남인. 그죠? 남.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남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큰 따옴표. 묶어서. 문자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조건 범위에서 남자가 있죠. 남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남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찍어도 되고 이거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남자가 들어가 있는, 남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셀 참조한다는 거죠. 셀값 가져와라. 그리고 컴마, sum range 나와있죠. sum range. sum range가 뭐예요, 여러분들? 합계 구할 범위. 어디에서 합계를 구하겠다? 점수에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합계 구할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57.3. 그리고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조건 범위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걸 합계 범위에서 구하겠다. 요렇게 92.4 가져오고, 남자 그죠? 이렇게 조건 범위에서 조건 찾았죠. 93.1, 남자 88.7, 이렇게 요 세 개의 값을 가져와서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SUMIF. 자,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여기 안에서 남자를 찾아서 합계 범위에서 여기에서 그 값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조건 범위랑 합계 범위랑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 크기가. 알겠죠? 자, SUMIF 이렇게 이용해서 구해 보셨고, 그러면 이제 뭐의 합계를 구한다? 여성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죠? 여성의 합계를 구해보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별도로 제가 써볼게요. SUMIF. 자, 똑같죠? 성별에서 컴마, 여자에 대한, 여에 대한, 성별이 여에 대한, 그리고 컴마, sum range, 점수에서 합계를 구하겠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364. 어때요, 여러분들? 364의 여의 점수의 합계. 남자의 합계는 357이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죠? 남자의 점수값에서 빼라 여자의 점수값, 여의 점수값. 그러면 마이너스 10.3이란 말이죠. 이걸 ABS 절대값 취해라 이런 뜻이죠. 이거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요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ABS. 그죠? 그리고 가로 닫고, 그죠? 맨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키치면 이렇게 나오죠. 10.3이라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식 완성할게요.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빼기. 그죠? 썸if로 빼줘야죠. 여자의 합계를 구해서. 자, 그래서 썸if 다시 한번 써볼게요. 썸if. 그죠?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컴마. 여에 대한 여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고, 그리고 컴마. 합계 구할 범위 썸레인지, 합계 구할 범위는 점수에서 합계를 구하겠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0.3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 절대값 취하겠다. 맨 앞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ABS 가로 열고 맨 끝에서 여기에서 가로 닫고 엔터. 10.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이제 20번 문제. 바로 썸if랑 ABS를 이용해서 푼 문제죠. 그래서 ABS는 뭐다? 여러분들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면 어떻게? 이렇게 1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번까지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20번 문제는 뭐 썸if ABS, 그죠? 썸if 함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계산 작업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기초적인 걸 원한다라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가시면요, 엑셀 함수, 커말 함수 따로 설명한 목록이 있어요. 알겠죠? 그 목록에 가셔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함수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받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